그날은 우리가 내년을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아지고 있다고 믿었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죠. 조금만 자고 일어날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기로 했지만 혼자 남겨진 사람이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이였고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관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는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무 일 없는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일부러 늦게까지 TV를 틀어놓고 아무 채널이나 보고 있을 때도요.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굳이 손을 잡지 않아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면 괜찮다는 쪽을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날에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평소처럼 커피를 마셨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 될 거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심시키며 일상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픈 와중에도 제가 힘들까봐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도 괜히 농담을 했고 조금만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봐, 괜찮아지고 있잖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약해지는 대신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웃었고, 그래서 더 평소처럼 지냈고, 그래서 더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나갔고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때 기억하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아무 이유 없이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차가울 때도 있었고 힘이 빠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더 세게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미래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완전히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딱 닿을 것 같은 내일들, 다음 계절, 다음 휴가, 다음 기념일. 그때는 좀 더 괜찮아져 있을 거야. 그럼 이건 그때 하자.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는 계속 내일을 쌓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보다 제 걱정을 더 했습니다. 너 너무 무리하지 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힘들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자기 마음을 조금씩 숨기는 일.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불안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여름이 그렇게 지나갔을 때도 우리는 잘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보다 얼마나 아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를요. 그때의 우리는 정말로 사랑했고 그래서 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찢어놓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름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의 표정이 오랜만에 가벼워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분명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수치는 생각보다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웃기도 했죠. 그날은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고 햇빛도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집에 가면 뭐부터 할지, 주말엔 어디 갈지, 그렇게 말하다 보니 아까 들었던 병원 이야기는 잠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사람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그래 보여. 그 순간만큼은 그게 위로나 다짐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름 동안 우리는 조금 더 자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기보다는 동네 공원을 걷거나 차를 타고 바다 근처를 다녀오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보다 숨이 덜 가빠 보였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만 유지되면 좋겠다. 저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름에는 미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 뭐 할지, 내년엔 어디 가고 싶은지,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계절을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올렸습니다. 내년 여름엔 좀 멀리 가볼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좋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던 건 정말로 가능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름에 우리는 병을 함께 관리해야 할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 컨디션 체크, 병원 일정, 그건 일상 안에 들어온 하나의 루틴이었지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안심시키려 했었고 저도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들어 보여도, 괜찮아. 조금 지쳐 보여도 금방 나아질 거야. 그 말들이 서로에게 거짓말이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해질 무렵에 집 근처를 걷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나 있잖아.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고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온도, 그날의 숨결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우리는 그 여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었고, 그래서 더 평범하게 살았고, 그래서 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이 희망의 정점이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날들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그 여름을 무사히 건너왔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다가올 계절들도 당연히 함께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그 당시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같은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날씨 때문이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확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분명히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날씨가 선선해지자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느려졌고 웃는 얼굴 뒤에 잠깐의 멈춤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말들이 사실이기를 바라면서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름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가을이 되자 그 며칠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릴 때면 그 사람은 괜히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다른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땐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둘 다 제대로 듣지 않았고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도 괜히 질문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안을 말로 만들기 싫어서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좀 쉬어. 제가 말하자 그 사람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만. 그 조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예전보다 일찍 잠들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잠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도 차마 오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다 깨서 눈을 마주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병원에서는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경과를 좀 더 지켜보죠. 같은 말이지만 여름에는 신중함처럼 들렸는데 가을에는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그걸 느꼈는지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왜 이렇게 말이 없는 것 같지?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래 항상 그렇잖아. 그 말 뒤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고 그 사람의 손도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외출할 때면 옷을 더 챙겨 입으라고 말했고 목도리를 고쳐 매주면서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놓으면 뭔가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우리는 미래 이야기를 조금 덜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이야기 대신 이번 달 이야기, 이번 주 이야기, 오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변화가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다가올 시간을 조금씩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괜찮아졌던 기억이 너무 분명했거든요. 이건 잠깐 흔들리는 시기일 뿐이라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을 때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믿음이 아직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던 시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계절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 곧 다가올 겨울이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이야기를 가져올 거라는 것도요. 겨울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차가워지기 전 아직은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였는데 그날 병원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는 괜히 가방 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진료 일정이었고 우리는 이날도 그냥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에 괜찮아졌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치 이야기, 검사 결과, 지금까지의 경과,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말을 시작으로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치료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 그 순간에도 나는 아직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 문장이 공기처럼 진료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귀가 먹먹해졌고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의사의 다음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은 건가요? 그 질문이 이렇게 차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표현과 준비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 상황이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고 거울 속에 비친 각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신호에 걸릴 때마다 그 침묵이 더 길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사람은 겉옷을 벗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좀 앉아. 내가 말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괜찮을 줄 알았어. 너무 작게 얘기해서 처음엔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름에 좀 좋아졌잖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 마치 혼잣말처럼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지도 않았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같은 절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한 시간이 끝없이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 있었지만 이미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은 우리의 희망을 단번에 빼앗아간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의 시간을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트리를 꾸몄습니다. 작은 트리 하나를 꺼내 전구를 감고 장식을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제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위에 달면 예쁠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장식을 옮기자 그 사람도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트리 불을 켜자 집안이 은근한 빛으로 채워졌고 그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크리스마스 같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조용히 가슴에 닿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당일 그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밖에 조금만 나갔다 올까? 무리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캐럴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걸었고 저는 그 속도에 맞춰 옆에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은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좋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괜히 말을 보태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사람의 발걸음은 조금 느려졌고 저는 말없이 그 옆을 지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좋아하던 것들만 골라 차린 상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먹자.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틀었습니다. 트리 불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어깨에 조금 더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 조금 피곤한가 봐. 조금만 자고 일어나. 제가 말하자 그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조금만 자고 일어날게.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감았고 저는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이제 끝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불렀고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그래도 그 사람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숨을 확인했고 이 시간이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트리는 여전히 반짝였고 캐럴은 끝까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조금 전까지 먹던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내일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이별의 흔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고통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표정으로,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마치 이 밤만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하루가 그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낸 날로 남아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오면 잠깐 멈춰 서게 됩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공기만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마음을 흔듭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고 괜찮은 척할수록 더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밤만큼은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슬픔이 남아있는 거라면 오늘의 눈물은 잘못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마음 놓고 울어도 되는 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